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10월 마지막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제가 이 한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10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치러질 이 수능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수가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수능 때는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좀 우리가 시험 포인트에 맞는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한번 들어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 때 봤던 포인트들 있죠. 그런 것들만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도 제가 1번 문제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보면은 일단 여기에 빗살무늬 토기가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간석기가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와 농경과 목축 시작까지 보였으니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 선택지가 이제 특이한 게 하나 나왔는데 뭐냐, 바람에 부서진 움집 수리하기. 정답은 2번이에요. 오케이? 하지만 이 움집이 정답 선택지로 깔릴 가능성은 수능에서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움집이라는 것은 신석기구나 라는 거 편하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화백회의라는 것은 뭐냐, 신라의 기족회의입니다. 신라의 기족회의. 상평 통보 보이면은 조선시대 후기다 라는 거 조선 후기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적전쟁에 사용할 철제목이라고 했으니까 철자드가 네요. 철기시대.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인돌, 고인돌은 청동기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주시면 되고, 움집은 지금까지 평가원 출제 포인트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 영광탑도 수능 포인트와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수능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불병자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요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문왕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발해의 왕 중에 2대 왕이 무왕이고 3대가 문왕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다? 발해가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볼게요. 자, 팔조법이라고 하는데 팔조법이라는 것은 고조선의 법이었죠. 고조선. 훈민정음 반포했다. 이거 조선시대 세종이죠. 조선 세종.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은 고려다라는 거고, 팔만대장경의 포인트는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제작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담로라고 나오는데 22담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백제다. 백제. 그래서 백제의 22담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주영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주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영광탑이 뭔지 몰랐다라는 친구들은 그냥 이번 기회에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영광탑을 꼭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는 수능에 안 나온다라는 거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거란이 쳐들어왔고 강감찬이 막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토대로 우리는 가 시기가 거란의 3차 침입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윤간이 여진을 격파하고 구성을 쌓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 나 같은 경우에는 동북구성이구나라는 거 포인트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3차 침입을 막고 나서 국경 일대에는 천리장성을 쌓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 주변에는 나성이라고 해서 이중성벽을 쌓았습니다. 요게 답일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고, 이 천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천리장성은 고구려도 천리장성을 쌓은 적이 있고 고려도 천리장성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같지만 위치가 다르고 서로 다른 성이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1차 수신사, 수신사라는 것은 이거 개화정책 할 때 우리가 배웠을 것인데, 근대 시기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을 1차 수신사라고 하는데, 수능과 관련해서는 1차 수신사보다는 2차 수신사 김홍집 기억해야 되고요.
김홍십이 일본에 가서 중국의 정치학자 황준원 만나서 조선 책략을 국내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남한산성이라고 하면은 병자호란의 키워드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삼별초, 이거는 개경 한도에 반발해서 고려시대의 항몽단체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뒀다. 아, 고구려가 싸운 전투구나. 됐죠? 오케이, 굿. 따라서 정답 5번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외적이라고 나옵니다. 1번 배네요. 그리고 의병장 있네요. 고조 할아버지 곽재우 해서 기억했던 것이고, 두 번째 이순신 장군 나왔으니까 아, 이 전쟁은 뭐다? 임진왜란이다라는 거 우리가 포인트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임진왜란 도중에 있었던 거 찾으러 가보게요.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데, 위화도 해군은 고려 말에 이성계가 단행한 거죠.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서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었고, 그 다음에 정족산성 양헌수였죠. 그래서 정족산성에서 싸웠던 양헌수 같은 경우에는 뭐다? 병인양요 때 활약한 인물이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 오케이. 정답은 3번일 것이고,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했던 것은 누가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몽골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13도 창리군이 서울 진고 작전을 전개한 것은 정미의병이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가 딱 주어진 걸 보면 주된 포인트에 안 맞는 것들이 많다. 결국에는 뭐다? 학력평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가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립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입니다. 그래서 비폭력 만세운동을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쿄에서도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립운동 관련해서 서울부터 제암리까지 나오네요. 제암리 사건 딱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3.1운동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3.1운동의 영향은 두 가지가 포인트죠. 일본의 통치 방식이 변할 거예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포인트일 것인데 한번 볼까요? 배고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배고인 사건 때문에 해산한 단체는 신민회였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 독립협회는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였다. 이것은 헤이그 특사의 책임을 물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를 당했고, 정답은 4번 주시면 좋겠고, 국가재건 최고위라는 것은 뭐냐?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군정에서 설치한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정답 4번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가 정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덕수궁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덕수궁의 원래 명칭은 뭐였다? 경운궁이었다. 그래서 경운궁 덕수궁에서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뭐 황제라고 나오네요. 황제. 결국에는 뭐다? 아, 가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도 수능에서는 이 정도로 단서를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더 많이 줄 거예요.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괜찮아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죠. 알겠죠? 오케이? 자, 주자감이라고 하는데 주자감도 주된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거 발해의 국립대학이고요.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 추진했다. 정답이라 부를 것이고, 통리기마원이라는 것은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죠. 개화총괄. 그 다음에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시험 포인트가 1, 2, 3, 4차까지 있을 것인데,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무조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무조건 박정희 정부입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2번 주고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자, 나라의 권력을 잡은 10년 동안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쭉 나옵니다. 10년 동안 권력을 잡았다. 냄새납니다. 그리고 뭐다? 임금 역시 친아버지가 오랫동안 정권을 휘두르는 것은 마음속으로 잘못 싫어하였다. 그래서 최익현의 탄핵 상소 맞고 이 사람이 물러갑니다. 이 인물 누구였습니까? 흥선대원군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의 살아있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나이가 어리니까 대신 정치를 했다라는 거 스토리 기억날 겁니다. 갑니다. 국학을 설립했습니까? 이거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답 2번이죠. 흥선대원군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호포제 실시했었고, 갑신정변을 주도한 것은 급진계합파였습니다. 김옥균, 박용효 떠올라 주셔야 되고,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면은 고려시대 광종이었죠. 고려 광종.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고려시대 공민왕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2번 주변 패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자료에 나타난 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네요. 북접 나올 것이고, 교주 최시영 나올 것이고, 손병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 오케이. 전봉준 나왔고, 그 다음에 남접과 북접이 함께 만났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것은 뭐다? 동학농민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탐구활동 갑니다. 조선 책략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의본 연비방하라는 뜻이었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죠? 조선 형평사 설립식인데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이르러가지고 아직까지 잔존하는 차별이 있으니까 형평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이고, 헤이그 특사 파견의 이유는 뭐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에서 시금치처럼 패배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삼정의정청이 설치된 계기가 된 것은 뭐다?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임술농민 봉기 때문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정답 4번 주면 좋겠고, 됐죠?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슥 볼까요? 자, 이것도 사실 단독 문제로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보시면은 결사운동을 시작한 거조사에서 이어 알아볼 곳은 성강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선사 결사를 이끌면서 입적할 때까지 활동했대요. 수선사 결사니까 진룰이죠. 오케이? 진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인트가 뭐냐? 지읒시읒이다 라고 해서 진룰은 시옷자, 수선사 결사, 그 다음에 수행 방법으로는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있을 때 선종 중심의 교정 통합을 말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됐죠? 삼국사기 누굽니까? 김부시. 서경천도를 건의했다. 묘청. 그 다음에 청무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거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예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 그래서 북학파 실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됐죠? 그 다음에 왕호 천축국전 해초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뭐다? 출제 포인트에서 많이 벗어나고 선택지도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편하게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만약에 수능에서 진울이 시험이 나오면은 도노점수, 정해쌍수, 수선사 결사 이 세 가지로 끝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밑줄 친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조약을 강제로 조인토록 하여 억지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았다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바로 나와야 되죠. 을사늑약이다. 을사늑약. 자, 그러면 을사늑약의 결과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갑니다. 정답 1번 주시면 좋겠고, 삼국간섭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랴오뚱만두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데리고 와서 삼국을 형성한 뒤에 간섭하죠. 오케이? 보빙사가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 보빙사가 파견되었을 것이고 부산 등 3개 항구가 개항되었다. 부산에 2개 항구가 개항된 것은 무슨 조약 때문에? 강화도 조약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임명된 것은 제 몇 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 때문이었다라는 거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답 1번 주면 패스.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볼까요? 자, 대영국인 배설씨 원래는 배델인데 고종이 고맙다고 해서 사람 이름을 배설로 지어줍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델을 가의 발행인 배델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갈게요. 그냥 대한매일신보다. 대한매일신보의 영원한 시험 출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거 잡으시면 되고 방문국에서 발행했던 거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다. 오케이. 독립신문. 그다음에 분하로드 운동. 이거는 계속 선택지로 계속 나오는 건데 제가 수업할 때 조문은 나동가요 하면서 이제보다 동아일보 이렇게 우리가 잡았던 것이고 이승만 정부에 탄압받았다. 3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 진보당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비판했던 뭐다? 경향신문을 폐간시키잖아요. 경향신문. 됐죠? 정답 5번 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밑줄 친 선생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쓱 볼까요? 자, 이 말판은 선생님이 창간한 잡지 어린이 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분은 누굽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방정환.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 이분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바꿨을 것이고 이 손병희의 사위가 방정환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해 줬죠.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됐죠? 오케이, 갑니다. 정답 어디 갔을까? 오케이, 정답 3번 주시면 좋겠고 북학의를 조설했다. 사실 크게 몰라도 돼요. 진짜로. 알겠죠?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 문제. 정답 선택지만 잘 보고. 박제가고요. 됐죠? 그다음에 영화 아리랑 나운규입니다. 그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 추진하였다. 이거 조선 어학회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 결성을 주도하였다. 중도좌파 여운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복과 동시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준비위원회로. 되죠? 그래서 정답 3번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자 분홍층은 경작할 토지가 넓어서 빈민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키워드 나오네요. 만상, 송상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슨 시기? 조선시대 후기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조선시대 후기 키워드 정리했었죠. 오케이. 가볼게요. 노급이 폐지되었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고요. 오케이. 조선시대 후기에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방남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동법 시행되었었고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은 포인트가 재헌국회의 업적이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때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사실이 될 것이고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 공민왕이 건문세족이 일으켰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남면 북양정책이라는 것은 뭐냐? 1930~40년대 일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답 2번 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대회장 전면에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할 것이고 단결을 공고할 것이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이라는 가의 강령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죠. 신간회가 될 것이다. 됐죠?
그러면 신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갑니다. 관민공동회를 개최했습니까? 이거 독립협회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였다. 이거 6월 민정쟁이죠. 그 다음에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오케이, 정답이라 부를 것이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의로운 일을 맹렬히 행하는 단체였고요. 그 다음에 일제히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황무지를 보완하라. 애국개몽운동단체 보완이었습니다. 됐죠? 정답 3번.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쓱 볼게요. 독립의 별 기획안입니다. 가를 주제로 연극할 건데 보니까 나오네요. 봉오동에서 대한독립군이 승리했고요. 청산리 일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니까 이 주제 무장투쟁과 관련된 건데 가볼게요. 4군 육진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선시대 세종 때 있었던 일이죠. 세종 때. 6.25 전쟁, 야, 이거 이승만 정부고요. 홍건적과 왜구 침입, 이거 고려 말이죠. 그래서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성장했던 세력이 신흥무인 세력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계입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이고 무신정권과 하층민의 봉기, 대표적으로 망이, 망소이에 난 이 정도, 만적에 난 이 정도. 오케이, 20년대 무장투쟁 정답 5번. 됐죠? 오케이,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다음 지침이 발표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징병 나왔습니다. 징병. 이 징병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1930~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는 거 알 수 있고 생이면 수업 시간에 1930~40년대를 갖다가 일제강점기 제3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3기는 딱 봤을 때 기분 나쁜 게 답이라고 했어요. 갑니다. 신사참배 기분 나쁜데 강요까지 받고 있어요.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4.5.2 개헌에 분노하는 지식인, 이거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개헌이고, 좌우합작 7원칙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거잖아요. 이승만의 정업 발언에 반발해가지고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때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정했던 원칙이 좌우합작 7원칙이다. 맞죠? 유경공원이라고 하면 근대식 학교입니다. 80년대에 있었던 근대식 학교고, 회사령에 따라 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자본가, 이거 1910년대죠. 일제강점기 제1기. 그래서 회사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으세요 라는 거 기억나면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다음 성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통일 독립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을 것이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도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네요. 이번에 내가 38도 선을 넘어서 평양에 온 것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여기 내가 누구예요? 김구생님이네요. 그래서 38도 선을 넘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합니다 라고 해서 나는 38도 선을 베고 눕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안이랑 구참을 위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은 뭐다? UN 소총회에서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가 발표되니까 남북 협상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쓱 보니까 광복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정답 2번 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밑주신 요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민주화 투쟁이네. 포인트 나옵니다. 광주 시민 사항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개헌군이 발표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뭐다?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 신군부의 퇴진과 비상계엄 처리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것인데 어디 갔을까? 쭉 보니까 오케이, 신군부 물러가라. 정답 4번 주면 될 것이고, 정전회담 중단하라. 이거 6.25 전쟁 도중에 있을 것이고,
치안주시법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상 호원 조치를 철폐하라,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던 것은 6월 민주항쟁이고, 그 다음에 정부통령 선거 다시 시행해라, 이거 4.19 혁명이네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19번 갑니다. 밑줄 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쭉 보니까 한일 기본조약 등을 가조인했다라는 거, 그래서 대일 구력 외교 반대 투쟁이 있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던 이 정부는 뭐다? 박정희 정부입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박정희 정부 찾으러 갑니다. 삼선 개헌, 오케이. 그래서 원래 2번까지 대통령 할 수 있었는데 6차 개헌, 삼선 개헌을 단행했고, 이 당시에는 삼선 개헌 반대 투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삼선 개헌이 통과됩니다. 됐죠? 헌병경찰제 일제강점기 제1기 1910년대 일제 정책이고, 삼천교육대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에 만든 사무실이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거 김대중 정부. 그래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개성공단 건설하고 경의선 복구에 합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그 경의선 복구가 완성된 것은 언제다? 노무현 대통령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에 걸쳐가지고 이제 노무현 정부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정답 1번 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밑주신 합당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당 합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소야대 국회라고 해서, 원래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에 따라 가지고 여당 후보는 노태우가 나왔어요. 근데 야당에서 3명이 나옵니다.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오케이? 그래서 단일화를 하려고 했는데 단일화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야당에서 새 후보가 나와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제 노태우 후보가 30% 득표를 해가지고 당선돼요. 오케이? 그래서 대통령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 의석수가 정해지는데 30%밖에 안 되겠죠. 여당 의석수가. 그래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돼요. 여당은 작고 야당은 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뭐냐? 3당 합당이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당 합당으로서 민자당이라고 해서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주된 포인트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갑니다. 노태우 정부. 진보당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승만 정부고.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정답이라 부르고,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통일정책이고,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김대중 정부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굿.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학력평가 저랑 좀 풀어봤는데, 핵심은 뭐냐? 이 학력평가에 너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좀 괜찮은 문제를 풀어보려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급상승 모의고사가 가장 수능과 유사한 포인트고, 모든 수능 포인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알겠죠? 굳이 문제를 더 풀고 싶으면 급상승 모의고사 강의만 사면은 그 문제는 교환으로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편하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10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정리가 안 된 친구가 있으면은 선생님 강좌 중에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부 안 될 때, 요즘에 10월 달이라서 집중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국사 한국사 영상 틀어가지고 이동할 때나 밥 먹을 때 그냥 쓱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 없이 수능 한국사는 쉽게 풀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럴 텐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교 갔을 때 나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다 떠오르죠.
오케이? 그래서 밝은 대학 생활을 생각하면서 어려움 극복하면은 어느덧 수능날이 다가올 것이고, 수능날 여러분들이 살면서 받았던 점수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을 거니 끝까지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능 대박 나시고 내년에는 저를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려면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투스로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무료로 오픈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그러면 시험 잘 보시고 제가 믿는 말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